수도에 막힌 해외여행 대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올여름 도내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옥계면 도직리의 한 종교단체가 산지를 훼손해 고발당했는데 마을 이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교육 관계자가 중고보트 거래에 관계한 가운데 불완전한 판매였다는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며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든 지 1년이 됐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여름 휴가철 도내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도내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37만 7천 대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과 2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6시간 20분,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의 산지가 대규모로 훼손됐다는 사실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이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의 한 야산. 산봉우리가 사라진 채 거대한 운동장이 됐고 산은 3-4m 높이로 잘려나갔습니다. 훼손된 면적만 18,000제곱미터. 강릉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종교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공사 현장에서 이장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겁니다. 하고 뭐 작업하는 내용 의논하고 뭐 이러고 자주 갔어요. 또 문제의 종교단체에서 이장이 100만 원을 찬조금으로 받아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걸 몰랐다면 이장 자격이 없는 거고 또 그런 곳에 가서 그 찬조를 받아온다는 게 이게 경우에 맞는 얘기입니까? 종교단체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이장이 직접 올린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장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사유지라서 본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행사 진행비도 종교단체 측이 찾아와서 줬다는 겁니다. 탄원서에도 재해 예방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를 건드렸으니 어쨌든 간에 물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빨리 어떻게 해서 이게 쓸려 내려가면은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이 흙이 일로 다 끼 내려가면 여기가 국도고 네. 대규모 산림 훼손 사안의 이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진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중고 동력보트 거래 피해 관련 뉴스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판매자가 조종면허 시험 면제 교육장 관계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보트를 구매했다며 해양경찰이 지정한 교육장이 보트 거래에 이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지정을 받아 동력수상 레저기구 2급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강릉의 교육기관입니다. 닷새간 이론과 실습 교육 등 36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책임 운영자인 허모 씨는 개인 사업으로 중고 보트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 해양 레저기구 거래에 조종 면허 시험 교육장 관계자가 관여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조종 면허를 딴 교육생 몇 명이 허 씨로부터 중고 보트를 샀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개인 사업을 구분하지 않아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교육비까지 보트 구입 가격에 포함했다고 말합니다. 배를 사러 갔는데 금액을 제시를 하니까 여기서 그것까지 해주겠다는데 뭐 처음에는 배가 비싸다는 인식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런 옵션도 주고. 교육기관의 직원이 중고보트의 안전검사 접수를 대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육기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 구매자에게 선박 등록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안전검사가 대충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책임자는 실습선이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보트 안전검사를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중고 보트 거래였고 판매된 보트에는 지금도 교육기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붙여갖고 다니면은 좀 유리하다. 레이저 활동하는데 뭐 조금 작가는 실수라도 있던가 그래도 뭐 자기가 뭐 실제로 유리했나요? 유리한 게 뭐였습니까? 나갖고 5번 6번 타고 오는데 그 고장 나갖고 사용놓고.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생들에게 보트 구입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교육 중에 말을 했지만 영업이나 광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배 장사를 하는 거는 내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건데 내한테 와서 배 사라 그랬나 지발로 걸어와가지고 교육받으려면 못 받으라고 신청 받고 나니까 배도 한 게 필요합니다. 교육받고 면허증 따고 그래 해야 된다. 강릉 지역 조종 면허 시험 면제 기관은 현재 중고 모터보트 전시 판매장으로 교육장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 태백간 국도 4차로 확장이 일부 구간에서 장기간 중단돼 있는데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국도 본선과는 관계없는 작은 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공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국토관리청이 최근 이 도로를 설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신기면을 지나는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구간입니다. 노선에 걸리는 사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의 노선도를 보면 국도 38호선 본선은 사찰 부지 옆으로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 보상이 순탄치 않자 국도 본선 확장에 필요한 사찰 부지 대부분을 지난 2016년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국도 본선과는 관계없는 다른 도로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2005년 삼척시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인근의 모과나무가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됐으니 진입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도 38호선 설계에 모과나무 진입로가 들어갔는데 사찰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노선이 결정됐습니다. 사찰의 핵심 시설인 대웅전도 도로구역에 편입됐습니다. 사찰은 종교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모과나무 한 그루 때문에 그 모과나무에 또 수많은 사람이 왕래한다면 제일 또 용납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10분도 안 오시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걸어서 그냥 다니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 사찰을 수용하고 국가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리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해왔습니다. 사찰의 반발이 계속되자 삼척시는 이 도로를 설계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요청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확인된 것만 2번입니다. 그런데도 국토관리청은 첫 요청 이후 3년이 가깝도록 그대로 두다가 최근에 와서야 도로구역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없어지면 사찰은 존속할 수 있게 되고 장기간 중단된 국도 확장 공사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선 5일장으로 유명한 정선군은 1년 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며 도내 처음으로 독립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조규한 기자입니다. 정선 아리랑시장 통로마다 행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읍내 도로에 다니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정주 인구가 워낙 적은 데다 5일 장날을 빼면 외지 관광객이 없어 상인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5일장도 토요일 장이 끼면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평상시는 나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안. 이 같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전 정선군이 자체적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선군이 만든 비영리 법인인데 지자체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별도로 상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국비 40억 원 등 80억 원이 투자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와 상권별 테마존 등을 조성하고 홍보와 상인 교육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정선 5일장 중심으로 5년간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 공모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마다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정성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얼마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제 뮤직 페스티벌인 PLG 페스티벌이 오는 25일 고성을 시작으로 접경 지역 5개 군에서 개최됩니다. PLG 페스티벌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태지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 발달장애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문화 행사입니다. 첫날 공연은 25일 고성 건봉사에서 금강산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며 인제는 꽃과 음악 그리고 님의 침묵, 양구는 DMZ에서 연주하는 시와 그림, 철원은 그대를 위한 영원한 노래를 주제로 12월 6일까지 공연됩니다. 강릉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릉형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강릉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AI 로봇을 활용한 홀몸 어르신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린 뉴딜 분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은 이미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양양 대구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14일부터 대구 노선에 매주 금, 토, 일 주 3회 운항하고 첫 취항을 기념해 편도 기준 최저 19,000원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대구 노선 취항으로 경상도 방문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경상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에어서핑 상품을 대구 노선에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선철도 강릉 삼척 구간의 고속화 개량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전달합니다. 강원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강릉 삼척 구간이 포항 동해 전철화 사업 타당성 결과인 0.59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년에 예정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 중 포항 삼척 구간은 2022년까지 전철화를 마치고 삼척 동해 구간은 기존 삼척선의 전철화 사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태백을 슬로건으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들어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태백시는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민 참여단 구성을 통해 관련 정책을 발굴합니다.